안녕하세요. 금융교육지원단 주황준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계획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다양하게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저축의 시대에서 인출의 시대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고령화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저축의 모델보다는 이제 찾아 쓰는 모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축의 시대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선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젊어서는 잉여 자산을 좀 모아서 자산을 좀 저축하는 입장이고 나이를 들어서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한 이후에는 이제 돈을 찾아 쓰는 입장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젊어서 벌어서 나이 들어서 써라라는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대두시킨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표처럼 뭐 젊은 시기에는 좀 축적이 이루어지는 자산 축적 시기라고 한다면 나이 들어서 이제 소득 활동이 이제 줄어들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아놨던 돈을 찾아서 쓰는 계기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찾아 쓰는 인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저성장은 아무래도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금리 하락과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저출산은 이제 산업의 변화와 이제 소득 불균형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요. 고령화는 이제 연금 고갈과 이제 의료비 증가라고 하는 이제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뒤에 자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5세 인구가 약 1,4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이 되게 되면은 약 2천만, 2037년이 되게 되면 2,400만 정도로 대한민국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55세 인구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축보다는 찾아 쓰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인출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25년부터 뭐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2027년 전후로 그동안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저축을 해서 통장을 만들었다면 2027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축적되는 거 넣어뒀던 국민연금 아니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넣었던 연금들, 퇴직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쓰는 통장이 많아지는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출의 시대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을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시기, 두 번째는 수준, 세 번째는 이제 규모에 대한 것들이 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보유자산의 자산 인출 시기를 정하는데 보통 연금과 이제 동산, 부동산을 다 합쳐서 이제 어떤 형태의 나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산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시기를 좀 정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은퇴 이전에 생활했던 생활 수준과 은퇴 이후에 생활했던 생활 수준의 수준 규모를 좀 정한 다음에 전체적인 자산을 통합해서 이 수준에 맞는 인출에 대한 계획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던 것들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어느 정도의 규모 또 몇 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자산을 일출할까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쓰고 남은 자산들 아니면 좀 자산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부터 이제 잔존 자산에 대한 승계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계획을 잡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기와 수준을 결정할 때는 시기가 결정돼야 수준이 좀 먼저 결정이 되는 형태가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결정된 다음에 규모가 결정되면 좀 더 보다 의미 있는 인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출을 좀 정리하면은 공적연금이 좀 대두가 될 수 있고요. 뭐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이야기하고요. 뭐 특수하게 뭐 공무원분들이나 군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이렇게 특수 직종에서 그동안 이제 젊은 시절에 축적해냈던 연금 자산이 좀 있을 거고요. 개인들은 또 보험회사에다 연금보험을 넣어놓고 연금보험 인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두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득 구간이 좀 높으신 분들은 퇴직연금과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이제 개인 연금저축 같은 형태의 이제 자산을 어떻게 인출할지. 이 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축적해서 쌓아뒀던 부동산 자산 그리고 현금 자산 뭐 기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보유 자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자산 일출할지에 대한 그 모델들을 좀 정립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별 아니면 보유한 자산별 납입하고 있는 비용 또한 옵션 그다음에 세금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금과 옵션에 따라서 모델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퇴직연금과 그 개인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정도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잔존 자산 가치가 다 소멸되는 형태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및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델을 조금씩 조절하거나 변화를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부동산 인출은 금융자산이 부족할 때 이제 부동산 자산을 좀 일정 부분 활용하면 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도 이제 주택연금을 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 좀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제 9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이 연금은 이제 9억 초과하게 됐을 때 주택연금으로 이제 편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현금 자산의 부족분,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 자산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출 자산이라는 게 내 그 수명에 대한 확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뭐 대부분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이제 막연하게 100세 시대지만 건강 상태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인출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이제 편향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고려하는 자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쓰고 남은 자산들이 좀 자산 이전으로 좀 편입이 되면 좋은데 요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중에 저희 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이제 금융 교육을 좀 들으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몇몇 분들 만나 뵙게 되면은 자신들이 사용해야 될 자산에 대한 규모를 정리하는 것보다 자녀들한테 자산을 이전하는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하는데 자산 이전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내가 세워야 될 그 자산 인출에 대한 자산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변화가 많이 심하고요. 심화된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변화는 아마 고령화로 인한 그 저축의 시대에서 인출의 시대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인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출 전체 자산이 다 통합이 돼야 인출의 전체적인 모델과 그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은 뭐 대부분 이제 금융자산이나 뭐 일반 부동산 자산들의 세금 플러스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시기와 수준 그리고 규모의 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균형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써야 될 자산과 자녀들에게 쓰고 남은 자산을 이전하는 자산에 대한 균형이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축의 시대, 인출의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